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북에 입지한 1:1 신축 드라이빙 무인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텔 황제가 이제 고객님을 모시고 예비 창업자 이제 모시고요. 임장을 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해당 물건처럼 1:1 이제 드라이빙 무인텔을 1:1 드라이빙 이제 무인텔을 이제 임장을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 고객님께서는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고객님께서는 일반 박스형 모텔에 대해서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오셨는데 대표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이제 임장을 가다 보면은 해당 소유자께서 부득이하게 물건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그런 물건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직영 물건인데 직원들이 동요가 있어서 좀 불안하다. 그래서 물건을 내놓고 이렇게 직원들을 알게끔 물건을 좀 보여주기가 어렵다. 조금 이해를 좀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직영을 하면서 이 대표님께서 호텔을 좀 자주 못 옵니다. 자주 못 오니까 직원들이 오토로 운영 체제가 많이 잡혀 있어요. 직원들이 일을 참 잘합니다. 청소면 청소, 지배인이면 지배인, 카운터 직원이면 카운터 직원, 맡은 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일을 잘해요. 어느 누구 하나도 놓치기 싫은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직원이 오게 되면은 그 틀이 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내가 호텔을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 직원들이 이제 보따리를 싸려고 그러거든요. 아, 내가 드디어 여기를 떠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사기도 많이 꺾이고요. 모텔 운영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잘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고객님을 모시고 대실비를 실제로 이제 호텔 황제가 지급을 하거든요. 카운티에서 손님인 걸로 가장을 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예약하는 손님으로서 카운트에 가서 그러죠. 여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객실 3개를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가격은 얼마입니까? 아, 그래요? 그럼 객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직원분이 카드키를 가지고 저희 손님과 저를 같이 가서 이제 객실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님을 가장해서 이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소유자께서 임대를 주셨어요. 임대를 주시니까 이제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임차인이 운영 중이에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매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임차인도 있고, 또는 매매 이 손님을 모시고 중개인이 오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임차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론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임차인이 매매에 적극적이다. 그럼 이 물건이 과연 좋은 물건이냐? 매매에 소극적이다. 비협조적이다. 그러면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이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이론상의 정답은 없습니다. 왜? 매매에 적극적이다 그러면 현재 임차인이 원하는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본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안 구해져. 매매가 되면 본인이 나갈 수가 있죠. 계약을 해지하니까. 그래서 매매에 적극적일 수도 있고요. 또는 매매에 소극적입니다. 왜 소극적이냐? 현재 소유자가 임대인이 매매를 해버렸어요. 매수인이 직영을 한답니다. 본인은 그럼 계약을 해지해야 되거든요. 지금 본인이 초과 수익률을 누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을 더 하고 싶겠죠.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매매에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예. 거꾸로 볼 수도 있어요. 거꾸로, 여러분. 거꾸로. 조금 임차인이 모텔 운영을 10년 이상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기본적인 사실을 알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중개인하고 손님하고 갔을 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호텔 황제는 임장을 가서 임차인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역설적으로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눈빛을 보고 5분만 대화하면 어느 게 정답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그거를 조금 판단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호텔 황제와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임장을 가는 건데요. 이제 고객님하고 이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에 본 거는 이제 임대인께서 소유자께서 이제 임대를 준 물건이에요. 임대를 준 물건이고 임차인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알면 안 된답니다. 어떠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호텔 황제가 말이죠. 이제 고객님들을 모시고 대실로 이제 보기로 했습니다. 대실로 보기로 해서 위치가 해당 물건이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코너 자리에 입지하고 있거든요.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이렇게 코너 자리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입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호텔 황제가 여기에 이제 차를 파킹을 하고 20분 전에 도착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오셨어요. 차를 여기다 이제 파킹을 하셨습니다. 사전에 대실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차가 한 대만 들어가야 되죠.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니까 고객님께서 제 차로 이동을 하시고 제 차에 모시고 이제 갔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바퀴를 돌았죠. 네. 안에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되니까 한 바퀴 삥 돌고 나서 이제 한 칸에 이제 입실을 합니다. 호텔 황제가 한 칸에 이제 입실을 해요. 드라이빙 무인텔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에 자동문이 이렇게 있고요. 자동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이 객실로 호텔 황제가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해요. 그러면 여기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쪽에 이제 주차를 하고요. 이렇게 주차를 하고 이쪽에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죠.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2층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2층에 도달하면은요. 2층에 보시면 이쪽에 이제 현관문이 이렇게 있죠. 2층 들어가는 현관문. 그리고 이쪽 벽에 이만한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시스템. 여기에다가 이제 현금이나 카드를 계산을 하면 문이 덜컥 하면서 이제 이 현관문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조그마한 이런 박스 하나 있습니다. 이 박스. 우리 이제 옛날에 이제 길거리에 보면은 커피 자판기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죠. 동전을 넣고 커피를 누르면 커피가 종이컵 밑에 커피가 나오면 그 문을 열고 우리가 커피를 뽑는 그러한 사이즈만의 이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열리는 문이. 그래서 이제 호텔 황제하고 말이죠. 우리 대표님하고 그 다음에 사모님하고 셋이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현금 2만 원을 넣습니다. 현금 2만 원을 딱 넣으니까 문이 덜컥 합니다. 덜컥 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 뚜껑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면서. 그래도 보니까 목소리가 들립니다. 분명히 이제 그러면 이제 임차인인 것 같아요. 손님 몇 분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3명인데요. 그랬더니 여기 임차인이 이제 여기 CCTV를 다 본 거죠. 이제 다 본 거예요. 보니까 차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까 남자 2명에 여자 1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3명입니다. 그랬더니 이 임차인 한 이야기가 이 뚜껑에다 대고 저희 모텔은 2대1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2대1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이서 이제 웃었습니다. 키득키득 웃으면서 제가 그 뚜껑에 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커피를 한 잔 먹고 싶은데 인근에 커피숍을 찾다 못 찾아가지고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먹고 사업상 할 얘기가 있어서 잠깐 왔는데
우리 한 30분만 차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임차인이 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모텔은 2대1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투입구에다가 현금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예, 그러니까 이 대표님하고 사모님께서도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좀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나가 있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나가 있을게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님께서 다시 나와가지고 밖에 가셔서 본인 차량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사모님하고 저하고만 객실 안으로 들어가서 한 15분 봤나요? 15분.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5분 간단하게 임장을 마치고 사모님을 모시고 다시 나와서 대표님하고 같이 인근의 커피숍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 임차인이 그러면 운영을 잘 하시는 분입니까? 못 하시는 분입니까? 예, 이 임차인이 운영을 잘하는 거죠. 네, 오는 손님의 다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CCTV를 보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지만 남자 2명, 여자 1명이 객실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2대1은 안 된다라고 이제 커트를 시키는 거죠. 네. 이게 조만간 이제 호텔 황제가 말이죠. 이 미성년자나 뭐 성매매에 대해서 이 강력한 처벌이 있는데 그거의 컨텐츠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번 드릴 건데요. 호텔 황제도 말이죠. 예전에 카운터 직원으로서 지배인으로서 근무를 할 때 이 혼숙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혼숙. 만약에 이제 미성년자 혼숙은 100% 받으면 안 되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요. 성인의 혼숙은 당연히 가능하죠. 네. 혼숙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만 안 되는 거지. 근데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우리가 이제 이게 표준 모델이죠. 네. 대실이든 숙박이든. 그런데 가끔 대실이나 숙박이나 남자 2명, 여자 1명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방을 하나 달래요. 대실이든 숙박이든. 그러면 호텔 황제도 커트를 시킵니다. 예. 저희가 객실을 판매를 할 때 기준이 2인 1심이라 뭐 이제 명분이죠. 네. 거절하는 명분이에요. 2인 1실 기준이라서 3분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손님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1명 추가 요금 얼마입니까? 추가 요금 드릴게요. 객실 하나 주세요. 그러면 또 뭐라고 또 명분을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남자 2명, 여자 1분은 이렇게 객실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제시하냐면 숙박이면은 객실 2개, 대실이면은 대실 2개를 원해요. 그러시면은 같은 층의 객실을 2개를 드릴게요. 남자 2분이 객실 하나 쓰시고 여자 1분이 객실 하나 쓰시고 그래서 3분이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객실 하나를 판매해서 이렇게 3분을 저희가 입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법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성년자도 아닌데 법적으로 우리가 하자가 없는데 왜 객실 하나에 판매를 안 하느냐. 2인 1실 기준이면 우리가 3명이니까 1명에 대한 추가 요금을 드리겠다. 10,000원입니까? 20,000원입니까? 추가 요금을 드리면 되는 건데 왜 굳이 객실을 2개를 판매를 원하느냐. 이렇게 좀 따지시는 분이 계세요. 법을 좀 아시는 분이죠.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혼숙이 가능한데요. 그때는 이제 또 핑계를 대는 거죠. 저희 사장님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남자 2분에 여자 1분이나 또는 남자 1분에 여자 2분이나 남자 3분에 여자 1분이나 남자 1분에 여자 3분 이렇게 판매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월급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희 사장님의 그 어떤 영업 체계를 저희가 거역할 수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객실이 우리가 이제 객실이 단가가 있죠. 만약 5만 원이면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좀 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5만 원이면 2개 하면 10만 원이죠. 이왕 오신 손님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노하우가 나오는 거예요. 호텔 황제가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사장님 영업 방침이기 때문에 제가 어길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일반실 숙박 요금이 5만 원인데 한 층에 지금 일반실이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딱 두 개가 남아 있는데 현금으로 계산해 주시면은 제가 9만 원, 만원 DC 해서 9만 원에 객실 일반실 중에서도 좋은 거 또 같은 층으로 제가 두 개를 드릴게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손님을 제가 좀 자존심을 세워줬죠? 그러면 이 손님께서 현금으로 9만 원 결제하십니다. 이 심사인당님 두 분을 저한테 모시죠? 네, 그러면 제가 만 원을 거슬러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객실을 판매하는 게 좋죠. 그렇죠? 오셨는데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다른 모텔로 가세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손님들은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지. 이 손님들을 그냥 가시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이 임차인이 하는 거. 저는 이 임차인에게 아주 마음속으로 영업을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를 많이 쳐드렸는데 호텔 황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업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영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남자 한 분, 남자 두 명, 여자 한 명 이제 입실을 했어요. 숙박을 줬습니다. 그래서 추가 요금 만 원까지 해서 6만 원을 받고 객실을 판매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카운터에서 일을 하면 눈치가 좀 빠르거든요. 이분들이 3명에 온 이유를 우리가 대충 감을 잡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 분이서 재밌게 잘 놀다 가시고 서로 간에 동의하에 잘 지내고 가시면 상관이 없어요. 가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분들이 모시다가 갑자기 여자분의 동의 없이 남자 두 명이서 이상한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어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달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 발, 두 발 해서 달려가는 곳이 인근에 가까운 경찰서죠. 경찰서에 가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진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해당 모텔이 나옵니다. 그러면 해당 모텔에서 6만 원을 받고 객실을 판매한 게 나와요. 법적 하자? 없습니다. 법적 하자는 일단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 두 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당 모텔을 절대 좋게 안 봅니다. 왜? 우리가 영업을 잘못해가지고 본인들의 일할 건수를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건수를. 그래서 이분들이 별로 좋게 안 봐요. 그래서 이분들의 관할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관할 구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뭐 사건만 터졌다 하면 이 모텔부터 먼저 와서 검사합니다. 이 모텔만 먼저 와서. 그리고 이분들이 또 어디에다가 또 자료를 주죠? 구청, 시군구에다가 이제 또 자료를 줍니다. 그럼 시군구, 여기 위생과 있죠? 여기 위생과에서 무슨 단속할 일이 있으면 또 여기부터 찾아옵니다. 여기부터 찾아요. 여기부터. 그러면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 있습니까? 뭐 세무 쪽은 관계는 없는데 경찰서와 구청은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이 사건화가 되면 그러면 털어서 분명히 먼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 벌금을 낼 수도 있고요. 다른 건에 의해서 또는 영업정지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니네들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했지.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그리고 영업 좀 잘해. 라는 이런 묵시적으로 이렇게 처벌을 하는 건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운영하실 때 이 임차인이 운영하시는 것처럼 1:1 드라이빙 무인텔은요 모니터링을 철저히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마음속으로 박수를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시설은 조금 별로였는데 운영은 잘하고 있구나라고
객실 하나만 보고도 그렇게 평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을 운영하실 때에는 이렇게 카운터에서 여러분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만이 이런 어떤 법적인 제재도 당하지 않으시고요. 꾸준히 리스크는 줄여가면서 수익률은 올릴 수 있다. 네, 이렇게 호텔 황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대1, 하나, 둘, 좀 1과 2에 관한 숫자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가급적 1대1은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본 물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까지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북이 입지한 물건이고요. 물건 번호는 118934번입니다. 사용 승인을 2017년 7월 12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1층부터 3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대지 면적 310평, 연면적 515평, 매가 현재 28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죠? 최대 융자 27억, 실인수가 7억이고요. 월 매출 4천만 원씩 꾸준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객실수 20개, 20개 되어 있고요. 주차는 기본 빵이죠. 충분합니다. 용도 지역은 상업 지역 중에서도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인데요.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공시지가 한 평당 134만 5,124원에 해당되는 전북에 입지한 매매 물건 현황이고요. 본 물건의 가장 큰 타이틀은 신축이죠. 신축 1대1 드라이빙 무인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축 1대1 드라이빙 무인텔 보시면 되겠고요. 1층부터 층수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은 뭡니까? 1층은 주차장. 2층은 뭐죠? 2층은 객실이죠. 3층이 뭘까요? 3층. 그렇죠, 여러분. 3층은 카운터. 그리고 직원 숙소 이렇게 되어 있겠죠. 되어 있고요. 이 현재 모텔 같은 경우는요, 매출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 매출 4천만 원이죠. 여기에서 카드 매출이 2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소셜 매출 30%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매출이 5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인데 카드, 소셜, 현금에 대한 비율이 적정한 비율입니까? 아니면 본인에게 불리한 비율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1대1 드라이빙 무인텔 기준으로 현재 이 비율은요, 적정한 비율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비율이 가장 적정한 비율일까요? 호텔 황제가 봤을 때는요, 현금 비율이 70% 정도는 나와줘야 되고요. 카드 소셜 비율이 30% 이렇게 나오는 게 좀 가장 적정한 비율이겠죠. 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세후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세후 수익률을 높게 누리기 위해서는 카드 매출이나 소셜 매출, 과표가 잡히는 매출이 비율이 낮게 형성되고 상대적으로 현금 비율은 높게 형성이 돼야 세후 수익률은 높게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물건은 약간 비율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 월 매출이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에서 4천만 원이면은요, 일반 박스형 모텔에서는 5천만 원 이상, 한 5천에서 5,300 정도? 그 정도하고 거의 수익률이 비슷합니다. 왜? 일반 박스형 모텔 같은 경우는 현금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30%, 35%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금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온다.
그 이하는 10%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총 매출 중에서 최대 90%에서 65%까지는 소셜이나 카드 매출로 우리가 과표가 잡히기 때문에 일반 박스형 모텔은 세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월 매출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면 1대1 드라이빙 모인텔의 월 매출이 4천이면 박스형 모텔은 5천에서 5,300 정도 매출하고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형성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까 이제 호텔 황제가 그림을 그려드렸는데요.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가시면 투입기가 있죠. 이렇게 투입기가 있는데 현금 투입기만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이 있고요. 현금과 카드 이렇게 겸용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현금만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은 좀 예전 겁니다. 최신으로 갈수록 카드도 이제 겸용으로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 기계는 오히려 구형이 더 좋습니다. 구형이 카드는 안 되고 현금만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현금 비율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겸용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현금만 있는 시스템이면 더 운영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할 일량도 더 많고요. 업무량이 더 많고요. 그렇지만 업무량이 많더라도 우리가 고객님께서 현금을 우리가 자꾸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습관화를 하게 되면, 정형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세후 수익률을 높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구형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 네, 이건 거 한번 또 팁 하나 드려보고요.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1대1 드라이빙 모인텔이 해당 물건처럼 어디에 입지 있죠? 일반 상업지역과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만나면 일반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죠? 이러한 물건은요,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박스형 모텔이 한 9개 있으면 드라이빙 무인텔은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용도 지역이고요. 또는 1대1 드라이빙 무인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획 관리 지역이 많이 짓고 있죠. 자연 녹지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높게 짓는 게 아니고 옆으로 넓게 짓는 거죠.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은. 그래서 땅값이 싼 데가 유리합니다. 그래야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호 간의 단점을 보완해서 일반 상업 지역과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만나면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있냐면 희소 가치가 있다. 희소 가치. 희소 가치를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는 향후에 어떻습니까? 자본 이득. 다시 말씀드리면 시세 차익을 희소 가치를 원인으로 해서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요, 이게 바로 단점이에요. 단점. 여기 상권이 이렇게 있는데요. 상권이 있는데 여기가 다 이제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안에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원칙적인 비율은 박스형이 9개가 있으면 1대1이 하나 있을까 말까라는 이런 9대1의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해당 상권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역 내에 박스형 모텔하고 드라이빙 무인텔이 있는데 드라이빙 무인텔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 가치에 대한 그러한 장점은 조금 우리가 퇴색됐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반 상업 지역 중에서도 땅값이 일반적으로 전국 대비로 봤을 때 비싼 땅값은 아니거든요. 공시지가가 13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 면적이 310평인 게 바로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평수를 보유해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을 20개를
우리가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경쟁 없어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일반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땅값이 싸네. 예, 그러면 손님들이 어떻습니까? 예, 유인성이 좋죠. 예, 접근성이 좋아요. 도시 지역에서 이 상권으로 유입하기가 편해요. 가까운 거리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업소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시소 가치에 대한 이 가치가 조금 해당 상권은 퇴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소 가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약간 퇴색된 해당 상권은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또 소유자께서 호텔, 모텔 운영을, 숙박업 운영을 운영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게요. 장점도 한번 보고 단점도 하나 봐야 되겠죠. 장점도 보고 단점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볼까요? 해당 물건을 말고 일반적으로. 장점은 뭐겠습니까? 경험이 많다 보니까 척 하면 따기로 똑 하면 딱이고 이 물건, 이 손님, 이 직원 어떻게 가겠구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단점이 뭡니까? 단점. 타성에 젖을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해당 물건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니까 말이죠. 장점은 역시 경험에 따른 운영에 대해서 아주 노하우가 많다. 이러한 장점이 있었고요. 단점이 좀 특이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이 단점이 뭐냐면은 직원을 고용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직원을. 보통 이 매출이면은요 어떻게 직원을 고용해야 되겠습니까? 청소 직원 2명, 카운터 직원 2명 이렇게 고용하시고 본인이 직접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면 청소 직원 2명, 카운터 직원 1명, 그 다음에 이제 운영자께서 카운터 1명 역할을 해서 직원 3명을 이렇게 고용하셔야 되는데 해당 소유자께서는 청소 직원 2명만 고용하고 계세요. 청소 직원 2명만 고용하고 계시고 이 사업자분과 그 다음에 이제 사모님하고 두 분이 더 카운터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직원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제가 운영을 오래 해봤는데 카운터 직원을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내가 꿰차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직원한테 맡겨놨더니 불안해가지고 어디 가서 밥도 못 먹겠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큰 단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단점이에요, 여러분.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굽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많은 애로사항에 이제 접할 수가 있는데요. 접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직원 관리거든요. 직원 관리. 그런데 내가 직원을 못 믿어서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결론을 내리시면 계속 어려운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설령 직원이 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께서 모자란 부분은 채워주시고 넘치는 부분은 깎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 직원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직원을 고용하시면서 운영을 하셔야지 현재 소유자처럼 직원을 내가 못 믿겠다라는 결론을 딱 내리고 본인이 운영하게 되면요 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삶의 질. 이 삶의 질이 하락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체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카운트에 있다 보면 사람이 이게 약간이 좀 뭐랄까요? 정신이 퇴색된다고 그럴까요? 네. 흐르는 물결처럼 이렇게 세상을 완만하게 사셔야 되는데
카운터 업무만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본인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어디 가서 어디 밥 한 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손잡고 영화 한 편 보러 못 가요. 주말에 또는 평일에 등산 갈 수도 없습니다. 보통 호텔이나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평일날 등산도 자주 다니시거든요. 주말은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한 여가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삶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호텔이나 모텔을 운영하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매출이 유지가 된다면 거기에 맞는 직원은 여러분 꼭 고용하시고요. 직원이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조금 안아주시고 또 또닥여주시고 또 때로는 채찍도 가하시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지, 직원을 못 믿는다고 본인이 모든 것을 내 손 안에서 해결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지칩니다. 지치다 보면 매출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재 소유자께서는 매출을 하락하는 그 정도의 시스템은 아니에요.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고 운영은 잘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해당 물건을 여러분께서 취득하신다면 월 매출 4천이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청소 직원 2명 고용하고요. 그 다음에 주간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9시까지 뭐 저하고 아니면 가족이 이렇게 보고 야간 저녁 9시부터 2길 9시까지 직원을 이렇게 고용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면 내가 보는 날도 있고 우리 가족이 보는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보는 날은 우리 가족이 좀 쉬고요. 우리 가족이 보면은 내가 좀 쉬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러한 시스템이 어렵다 그러면 주간 직원 1명 고용하시고요. 야간 직원 1명 고용하셔도 충분하거든요. 월 매출 4천이니까 4명은 충분히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리고 매출도 더 상승 요인이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운영하실 때에는 직원을 못 믿겠다라고 해서 모든 영역을 갖다가 내 손아귀에 넣어서 내가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다. 여러분께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장점이 보니까 이분이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경험이 많아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뭐냐면 장점이 많다 보니까 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운영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찍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금토. 여러분 금토 어떻습니까? 금토는 방이 없어서 못 파는 날이죠. 금토 같은 경우도 대실 손님을 말이죠. 대실 손님을 일반 모텔 같은 경우는 대실 손님을 12시, 21시 해당 상권 같은 경우는 21시 퇴실 조건으로 대실을 많이 받겠죠. 뭐 이제 수도권이 아니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금토에 11시에 퇴실하는 조건으로 11시 30분까지 퇴실하는 조건으로 대실 손님을 받는 그러한 모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정도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권 같은 경우는 21시 퇴실 조건으로 대실을 받는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요 23시 11시죠. 저녁 11시 23시 퇴실 조건으로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퇴실 조건 고객님을. 그러면 청소하는 분들이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 고객님이 11시에 퇴실을 하시면 청소 직원은 11시 30분 정도나 퇴근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청소 직원을 11시 30분까지 근무하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 청소 직원분들은 한 10시쯤 퇴근을 시켜줍니다. 10시 퇴근. 10시에 퇴근을 하시고 10시 이후에 22시 이후에 퇴실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청소 있죠.
청소를 누가 하느냐? 여기 대표님이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대표님이 직접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시를 받는 기준 시간이 더 늦춰지겠죠? 다른 모텔은 대실이 시간이 좀 짧고 해당 물건은 대시를 받는 시간이 더 늦춰집니다. 예를 들면 10시까지는 충분히 대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객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 1시간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손님들도 좋아하거든요. 뭐 2만 원만 주고 1시간만 사용하는 게 낫지. 금토요금, 숙박요금 5만 원 이상씩 주시면서 뭐 1시간 사용하는 거 그리 달가운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바로 어디에서 나온다? 경험에서 나온다. 경험에서. 그러면 금토 같은 경우 타 모텔, 경쟁업소보다 해당 모텔이 더 경쟁력이 앞서가겠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10시에 22시에 와가지고 대실비만 주고 그것도 금토일 날 1시간 사용하시는 손님이 다음에 금토일 날 그 시간대에 또 대실을 이용하는 경우 여기 쳐다보겠습니까? 예, 우측에 있는 모텔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 바로 그냥 내비게이션 바로 여기다 입력하고 바로 오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운영은 잘 하고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이자 지급액부터 보셔야 되겠죠? 네, 이자 지급액. 최대 용자 21억이죠? 네, 21억을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다 보시면 4.6% 이렇게 이자율이 적용이 되겠고요. 1년에 9,660만 원. 한 달에 월 매출 4천만 원 중에서 800만 원에 대한 우리가 이자를 부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7억 투자하시죠? 7억 투자하셔서 월 매출 4천만 원 중에 월 순수익은 1,300만 원. 호텔 황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세후 4,300만 원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22.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호텔 황제가 전북에 입지한 신축 1:1 드라이빙 무인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